2005년 봄, 경상북도 청송군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과 생산지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해 초봄, 청송의 사과 농부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와 새로운 병충해의 출현으로 인해 사과 재배 산업이 붕괴 직전에 놓였던 것이다. 김민준 교수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최고 연구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청송군의 위기 소식을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 민준은 오랫동안 자연재생과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혁신적인 이론을 연구해왔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학계에서 종종 무시당했다. 우리는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민준은 국립농업연구소의 긴급회의에서 주장했다. 제 계획은 단순합니다. 청송군의 황폐화된 토지에 대량의 사과를 뿌리는 것입니다. 회의실은 웃음과 조롱으로 가득 찼다. 김 교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연구소장 박정우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썩은 사과로 어떻게 건강한 농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나 민준은 굴하지 않았다. 그는 수년간의 연구 데이터와 소규모 테스트 결과를 제시했다. 그의 이론은 대량의 사과가 분해되면서 토양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특정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하여 자연적인 방식으로 토양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긴 논쟁 끝에 연구소는 마지못해 민준의 계획에 제한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것은 민준이 필요로 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다. 민준은 절망에 빠져 청송으로 향했다. 그는 지역 농부들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70대의 노련한 사과 농부 이상철이었다. 내 평생 사과만 재배해왔네. 상철은 민준에게 말했다. 이 땅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 민준은 상철의 집에서 열린 마을 회의에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농부들도 회의적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들에겐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우리가 필요한 건 2,500 톤의 사과입니다. 민준이 말했다. 건강한 사과도 좋지만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병든 사과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000 톤이라고요? 한 젊은 농부가 놀라서 외쳤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양이에요. 상철이 일어섰다. 아니 가능해. 전국의 사과 농장에서 버려지는 사과를 모으면 돼. 상품성이 떨어져서 팔지 못하는 사과들 말이야. 그렇게 사과의 기적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민준과 청송의 농부들은 전국의 사과 재배자들에게 연락하여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를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이야기가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농부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다. 한편 민준의 대학원생들은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프로젝트를 도왔다. 그중 가장 열정적인 학생은 박소연이었다. 소연은 농업생태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으로 민준의 이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교수님, 저도 청송에 가서 돕고 싶어요. 소연이 말했다. 물론이지, 소연 씨. 우리는 모든 도움이 필요해. 민준이 대답했다. 2005년 봄, 전국에서 모인 수천 톤의 사과 청송으로 운송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민준이 계획한 25,000 톤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프로젝트는 위기에 처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이 나타났다. 한 대형 식품회사의 CEO 강지훈이 뉴스에서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민준에게 연락해왔다. 김 교수님, 우리 회사의 창고에는 품질 검사에서 탈락한 사과 주스용 사과가 수천 톤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모두 기증하겠습니다. 지훈이 제안했다. 이 기증으로 인해 프로젝트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다른 기업들도 뒤따라 지원을 약속했고 결국 민준의 팀은 목표였던 25,000 톤의 사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 2005년 여름, 청송의 황폐화된 사과 농장에서 역사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엄청난 양의 사과를 땅에 뿌렸다. 드론 영상으로 촬영된 이 장면은 전국 뉴스에 방송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이를 사과 광풍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피평가들은 이를 세금 낭비와 과학적 광기라고 비난했다. 일부 환경단체는 대량의 사과가 부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우려했다. 민준과 그의 팀은 이러한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계획을 진행했다. 그들은 사과가 분해되는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토양 샘플을 정기적으로 채취하여 분석했다. 첫 몇 개월 동안은 상황이 좋지 않았다. 사과가 부패하면서 불쾌한 냄새가 퍼졌고 파리와 다른 곤충들이 몰려들었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일부는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참을성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는 주민회의에서 설명했다. 이것은 자연적인 과정의 일부입니다. 곧 상황이 나아질 겁니다. 프로젝트 시작 후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났다. 부패한 사과더미 사이에서 작은 버섯들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다. 민준과 소연은 이 버섯들을 수집하여 분석했다. 교수님, 이 버섯들은 매우 특별한 종류예요. 소연이 현미경으로 샘플을 관찰한 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들은 토양 속 유해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거야, 소연 씨. 우리가 기다리던 자연의 반응이야. 버섯의 출현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듬해 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사과가 뿌려진 땅에서 다양한 야생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곤충과 작은 동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민준의 팀은 토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미생물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유익한 박테리아와 균류가 번성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발견은 2007년 여름에 이루어졌다. 소연이 실험실에서 토양 샘플을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소연이 민준을 불렀다. 이 토양 샘플에서 특이한 효소 활동이 감지됩니다. 민준은 현미경을 들여다보았다. 이건 믿을 수 없군. 이 미생물들이 토양 속 중금속을 분해하고 있어. 추가 연구를 통해 그들은 사과의 분해 과정에서 생겨난 특정 미생물이 토양 속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단순한 토양 회복을 넘어서는 발견이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민준과 그의 팀은 첫 번째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2008년 극심한 가뭄이 한국을 강타했고 청송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가뭄은 우리 실험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민준은 걱정스럽게 말했다. 미생물의 활동이 크게 감소할 거예요. 소연은 대안을 제시했다. 인공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나 상철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자연스러운 실험이 아니게 될 거야. 자연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켜봐야 해. 민주는 깊이 생각한 끝에 상철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들은 가뭄이 실험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로 결정했다. 놀랍게도 사과가 뿌려진 지역의 토양은 다른 지역보다 수분을 더 잘 유지했다. 분해된 사과에서 생성된 유기물층이 자연적인 물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예상치 못한 보너스네요. 민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가뭄은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을 가져왔다. 사과 실험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주변 지역의 식물들보다 가뭄에 더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식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더 강한 복원력을 발달시켰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실험은 여전히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학술 저널에 제출한 초기 결과 논문이 거부되었고 일부 과학자들은 공개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비난했다. 김 교수의 소위 사과 실험은 과학적 엄격성이 부족합니다. 한 저명한 농업과학자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통제된 환경에서의 실험 없이 그저 대량의 사과를 땅에 버리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준과 그의 팀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들은 더 많은 증거가 자신들의 방법론을 입증할 것이라고 믿었다. 프로젝트 시작 5년 차인 2010년, 청송의 실험 지역에서 기이한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했다. 분해된 사과 더미 위에서 자라난 식물들 중 일부가 특이한 특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소연은 이 식물들의 샘플을 수집하여 분석했다. 교수님, 믿기 힘들겠지만 이 식물들은 일반적인 한국 자생종과는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 이 잎들을 보세요. 항산화 물질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추가 연구를 통해 그들은 이 식물들이 사과에서 분해된 특정 화합물과 새롭게 형성된 토양 미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특한 특성을 발달시켰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발견은 프로젝트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민준의 팀은 이제 단순한 토양 회복을 넘어 새로운 종류의 식물 특성에 대한 연구로 영역을 확장했다. 2011년, 소연은 이 특이한 식물들 중 하나에서 추출한 화합물이 실험실에서 특정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잠재적인 의학적 발견은 학계에 큰 관심을 끌었다. 같은 해 민주는 마침내 그의 연구 결과를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었다. 논문 제목은 대량 사과 분해를 통한 토양 재생 및 신종 식물 특성 발달이었다. 이 논문은 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과학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민준의 대담한 접근 방식에 흥미를 보였다. 김 교수의 연구는 우리가 환경보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생태학 교수가 평했다. 이것은 자연의 복원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민준의 논문 발표 이후 청송의 사과 실험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환경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직접 보기 위해 청송을 방문했다. 2012년 유명한 국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청송을 방문하여 사과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 방영되어 프로젝트의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닙니다. 다큐멘터리 내레이터가 말했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협력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국제적인 관심은 추가 자금 지원으로 이어졌다. 여러 국제 환경단체와 연구기관이 프로젝트에 기금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민준은 연구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났다. 청송은 이제 사과의 기적으로 유명해졌고, 생태 관광객들이 마을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된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이 마을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 상철이 한 인터뷰에서 회상했다. 지금은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지. 모두 미친 사과 아이디어 덕분이야. 소연 또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그녀의 식물 화합물 연구는 여러 의학 저널에 발표되었고, 그녀는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소연은 한 컨퍼런스에서 말했다. 이 생태계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10주년을 맞은 2015년, 민준과 그의 팀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청송의 실험 지역이 안정화되면서 그들은 이 방법론을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다른 환경에서도 이 접근 방식이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해야 합니다. 민준이 말했다. 다른 과일이나 유기물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민준은 생태보건연구소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청송 프로젝트의 방법론을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소연은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되었고, 그녀는 다양한 과일과 유기물을 사용한 실험을 설계했다. 배, 감, 심지어 커피 찌꺼기까지 다양한 유기물이 테스트되었다.
각각의 유기물은 분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미생물 군집을 형성합니다. 소연이 설명했다. 우리의 목표는 각 환경 문제에 가장 적합한 유기물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연구소는 또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실험이 시작되었고 데이터가 공유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준과 소연은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다. 청송의 실험 지역에서 자라는 사과나무들이 특이한 특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나무들의 과일은 일반 사과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었고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했다. 이것은 진화의 놀라운 예시입니다. 민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나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유익한 특성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특별한 사과는 청송 미라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 독특한 특성과 이야기로 인해 고급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강하게 체감하기 시작했다. 극단적인 기상현상, 장기간의 가뭄, 그리고 강력한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청송의 실험 지역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놀라운 복원력을 보였다. 사과 분해로 형성된 토양은 물을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있어 가뭄 기간 동안에도 식물들이 생존할 수 있었고 강한 폭우에도 침식이 최소화되었다. 우리의 실험 지역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적인 완충지대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2020년 기후변화 포럼에서 발표했다. 이것은 단순한 토양 복원을 넘어 기후변화 적응 전략의 한 형태입니다. 이 발견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여러 국가들이 기후변화 적응 전략의 일부로 사과 방법론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사막화가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대규모 과일 분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도 이 방법을 가뭄 피해 지역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김 교수의 접근 방식은 기후변화 시대에 토양 건강을 유지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UN 환경 프로그램의 한 대표가 말했다. 이것은 자연 기반 해결책의 힘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민준의 연구소는 이제 전 세계의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데이터는 각 지역에 맞는 최적의 유기물 조합과 적용 방법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다. 소연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다. 그녀는 특정 미생물과 식물의 조합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포집하여 토양에 저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탄소 격리의 자연적인 형태입니다. 소연이 설명했다. 우리의 방법론은 기후변화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사과 프로젝트 시작 20주년을 맞아 청송에서는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자연 기반 해결책의 미래라는 제목의 이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과학자, 정책 기반자, 환경운동가들이 참석했다. 컨퍼런스 첫날, 민준과 소연은 20년간의 데이터와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의 발표는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되었다. 20년 전 우리는 25천 톤의 사과를 황폐화된 땅에 뿌렸습니다. 민준이 발표를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발표는 놀라운 데이터로 가득했다. 청송의 실험 지역은 이제 생물학적 다양성의 핫스팟이 되었으며 수백 종의 식물, 곤충, 그리고 작은 동물들의 서식지가 되었다. 토양 건강 지표는 프로젝트 시작 전과 비교하여 10배 이상 향상되었고 이 지역에서 자라는 작물의 수확량은 주변 지역보다 30% 이상 높았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이 지역의 생태계가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 체계를 형성했다는 것이었다. 사과로부터 시작된 이 생태계는 이제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었다. 우리가 했던 일은 단순히 자연의 시동을 걸어준 것뿐입니다. 민준이 말했다.
자연은 우리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자연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뿐이죠. 소연은 발표에서 청송 미라클 사과의 놀라운 특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사과들은 일반 사과보다 항산화 물질이 3배 많았고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했다. 또한 이 사과에서 추출한 화합물이 몇몇 암 유형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초기 임상 시험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 사과들은 자연의 적응력과 진화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소연이 말했다. 우리는 이 사과들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초기 결과는 매우 유망합니다. 컨퍼런스 둘째 날,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사과 방법론을 적용한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중국의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 인도의 오염된 강변 복원 프로젝트, 브라질의 열대우림 재생 프로젝트 등 다양한 성공 사례가 공유되었다. 김 교수님의 방법론은 우리 지역의 심각한 토양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의 한 환경과학자가 발표했다. 우리는 김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망고와 바나나를 사용한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민주는 특별한 순간을 마련했다. 그는 20년 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함께했던 청송의 농부들을 무대로 초대했다. 그 중에는 이제 90세가 된 이상철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이분들의 용기와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민준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전 그들은 미친 교수의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난 그저 내 땅이 다시 살아나길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간, 민준과 소연은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그들은 글로벌 생태보건 네트워크를 설립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 기반 해결책을 개발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환경 위기는 우리가 자연과 대립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우리는 자연과 협력해야 합니다. 25천 톤의 사과가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청송은 세계적인 생태 관광 명소가 되었다. 사과의 숲이라 불리는 실험지역은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다. 청송 주민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한때 쇠퇴하던 농업마을은 이제 생태 관광과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청송 미라클 사과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준과 소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연구가 환경과학과 생태보건 분야에 가져온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20년 전만 해도 환경보건은 주로 공학적 접근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소연이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제 우리는 자연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믿고 자연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주는 서울대학교에 자연기반 해결책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모여 환경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자연 기반 해결책을 연구하는 곳이 되었다. 소연은 청송에 남아 현장 연구를 계속했다. 그녀는 청송 생태연구센터의 소장이 되어 계속해서 진화하는 생태계를 연구하고 모니터링했다. 2030년 민준과 소연의 연구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수상 이유는 유기물 분해를 통한 생태계 복원과 새로운 생화학 화합물 발견에 대한 혁신적인 기여였다.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민준은 자신의 여정을 회고했다. 모든 위대한 과학적 발견은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말했다. 내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2.5천 톤의 사과와 20년의 인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수상연설에서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했다. 우리의 발견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토양 오염과 같은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연 기반 해결책의 가능성을 이제 막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35년 사과 방법론은 전 세계 환경 정책의 주류가 되었다. 유엔은 글로벌 생태보건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고, 이를 통해 전 세계 황폐화된 지역의 대규모 유기물 분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중국의 황토고원,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 남미의 침식된 농지 등 전 세계의 환경 문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과 방법론이 적용되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현지 과일과 유기물이 사용되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적인 환경보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의 대표가 발표했다. 김 교수의 선구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구의 자연 시스템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이제 고령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사과 방법론의 적용을 지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소연은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전 세계의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2037년 세계보건기구는 청송 미라클 사과에서 추출한 화합물이 특정 유형의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견은 농업과 의학의 연결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우리는 이제 식품과 의약품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WHO의 대표가 말했다.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작물은 단순한 영양소 공급원을 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재생농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사과 방법론의 원칙을 농업 생산에 적용한 것이었다. 김 교수님의 연구는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 FAO의 대표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토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 생태계와 협력하여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성공과 국제적인 인정 속에서도 민준과 소연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여정을 계속했다. 민준에게 있어 사과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학적 실험을 넘어 깊은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과의 대화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은 과학, 철학, 그리고 개인적인 성찰이 결합된 내용으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과학자로서의 내 여정은 자연의 지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민준이 책에서 썼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답은 이미 자연 속에 있다. 우리는 그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소연의 여정은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녀는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생태계의 소리라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는 청송의 사과숲에서 측정한 생물학적 데이터를 음악으로 변환하는 것이었다. 미생물의 활동, 식물의 성장, 토양의 변화, 이 모든 것은 자연의 교양곡의 일부입니다. 소연이 설명했다. 우리의 데이터를 음악으로 변환함으로써 사람들이 과학적 숫자나 그래프가 아닌 감성적인 방식으로 생태계의 건강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악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에서 공연되었고, 과학과 예술의 융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한편 청송의 주민들도 자신들만의 여정을 계속했다. 이상철의 손자인 이준호는 할아버지의 농장을 물려받아 청송 에코팜을 설립했다. 이 농장은
재생농업의 원칙을 적용하여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는 모델 농장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분은 우리 가족이 몇 세대에 걸쳐 이 땅을 경작해왔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땅의 일시적인 관리자일 뿐이라고 하셨죠. 우리의 책임은 이 땅을 더 건강하게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라고요. 2045년 사과 프로젝트 시작 40주년을 맞아 청송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축제는 과거를 기념하는 것만큼이나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민주는 이제 80대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리한 지성과 비전을 유지하고 있었다. 축제 개막 연설에서 그는 다음 세대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40년 전 우리는 절망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가진 것은 미친 아이디어와 25천 톤의 썩은 사과뿐이었죠.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희망의 힘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연과 협력하여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소연은 생태계 혁신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그녀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생태계 공학, 생체 영감 기술, 그리고 자연 기반 탄소 포집 방법에 대한 최신 연구를 공유했다. 우리는 이제 자연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자연과 함께 공동 창조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연이 말했다. 인간의 창의성과 자연의 지혜가 결합될 때 우리는 현재 직면한 가장 어려운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미래숲 심기 행사였다.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청송 주변의 황폐화된 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 씨앗을 심었다. 이 씨앗은 다양한 식물 종자, 유익한 미생물, 그리고 영양소가 결합된 것으로 소연의 연구팀이 개발한 것이었다. 이 씨앗들은 단순한 나무나 식물이 아니라 완전한 생태계의 시작점입니다. 소연이 설명했다. 우리는 이제 개별종이 아닌 전체 생태계 수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